예,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방 흡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부위를 한 번에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하루에 뭐 한 부위씩만 이렇게 하면서 나눠서 여러 부위를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지방흡입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들 뭐 몇몇 분들은 전신을 계획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전신을 하루에 다 해달라고 자기가 시간도 없고 휴가를 내기도 이제 번거롭고 그래서 뭐 한 2주 정도나 1주 정도 쉬면서 전신을 지방흡입하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절대로 전신이나 아니면은 적어도 두 부위 이상을 하루에 절대 하지 말 것을 이제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방흡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의사 입장에서는 매우 이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 집중이 요하고 수술도 긴 그런 수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방흡입을 여러 부위를 같이 하게 된다면 의사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더하게 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수술의 섬세한 이제 마무리 작업이나 세심한 이런 그 수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신 지방흡입을 하루에 아니면은 두 부위 이상의 지방흡입을 같이 하면 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의사의 육체적인 이런 체력 저하 때문에 섬세함이 떨어지고 그래서 최종 수술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몇 사진을 보시면은 뭐 그런 의사의 섬세함이 떨어지게 되면은 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팔꿈치 주변에 지방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에 있는 지방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한 5분 정도의 시간과 정성을 투자한다면 충분히 깔끔히 흡입할 수 있었겠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은 의사도 이제 기계가 아닌 인간이기 때문에 뭐 쉬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섬세한 이런 마무리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분의 팔 케이스도 팔꿈치 주변에 이렇게 이제 남아서 재수술을 하러 오신 분인데 이런 섬세한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 재수술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의 갈비뼈 부위를 이렇게 이제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이런 부위인데 이런 곳이 남아서 오거나 옆모습에서 이제 뭐 복부 옆구리 러브핸드를 했던 재수술 케이스인데 뭐 브라라인을 좀 걸쳐서 하지 않아서 이쪽에 지방이 남게 되고 꼬리뼈 이쪽도 좀 지방이 남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복부 옆구리 러브핸드를 했던 부위인데 브라라인과 꼬리뼈 이쪽이 이제 남아서 이제 섬세한 작업을 필요한 그런 부위인데 그런 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지방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꼬리뼈 위쪽으로도 이렇게 이제 조금의 지방이 남아서 기역자 모형으로 뭐 상체 사체로 연결되는 라인이 이제 갑자기 꺾이는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섬세하지 못한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제 원치 않은 모습이 남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허벅지 같은 경우는 이제 허벅지 안쪽을 아주 고르고 매끄럽게 수술을 하려면은 허벅지 안쪽에 지방량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매우 섬세한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렇게 허벅지 안쪽과 무릎 위쪽에 지방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릎 안쪽이 좀 남았고 무릎 주변에 지방이 남아서 이렇게 재수하러 온 케이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을 하루에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섬세한 작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팔이든 복부든 허벅지든 수술로 제거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섬세하고 조금의 시간과 정성을 더 투자했으면은 더 매끄럽게 마무리가 되어 수 있는 부분이 남아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신 지방흡입을 하루에 해서는 안 되는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수술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환자가 저체온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흡입이라는 수술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옷을 벗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수술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 전신을 하게 되면 뭐 대여섯 시간도 걸릴 수 있겠죠. 그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환자가 몸에 노출을 많이 한 상태로 오래 지나게 되면 저체온에 빠지게 됩니다. 의사가 정상적인 의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라면은 환자가 저체온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급해지고 손도 빨라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시간 내에 빨리 수술을 마쳐야 되고, 그런데 환자는 저체온에 빠지게 되고, 수술 시간이 길어지고 마취 시간도 길어져 봤자 좋을 것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마음이 급해지고 손이 빨라지게 되면은 수술 결과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신 지방흡입을 하루에 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제 투메슨트 용액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방흡입을 하게 되면은 피하층에 투메슨트라는 용액을 넣게 됩니다. 그런데 그 투메슨트라는 용액 안에는 리도케인이라는 국소 마취제가 들어있는데, 그런 국소 마취제는 한 환자한테 일정 용량 이상을 주입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 독성이나 심장 독성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 전신을 하루에 하게 된다면은 그런 리도카인의 투여 용량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런 투여 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도케인 독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지방흡입은 그런 세 번째 이유인 리도케인 독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하루에 전신 지방흡입을 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 오늘은 전신 지방흡입을 하루에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입 하세요.